자,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은 본격적인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설명. 우리가 이제 진도를 처음 나가는 게 아니니까 숙제 안에도 여러 가지 운동이 들어있긴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 뭐 운동량, 충격량 한 전반부 정도까지 한번 최대한 나가보자. 자, 갑니다. 여러 가지 운동. 자, 여러 가지 운동은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운동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빠르기와 뭘 쓴다 그랬죠? 방향이라는 걸 쓴다. 그죠? 빠르기와 방향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속력 배우고 속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방향이라는 개념 배우고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이 여러 가지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경우. 그죠? 두 번째 빠르기는 변화하는데 방향이 일정한 경우. 그죠? 세 번째, 빠르기가 일정한데 방향이 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두 변하는 경우. 이렇게 오늘 배운다 이거지.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배웁니다. 첫 번째,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거는 뭐예요? 얘가 등속운동이죠. 등속운동. 그렇죠? 등속운동. 그래서 등속 직선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속력하고 속도가 같은 말이고, 그죠? 변이하고 이동거리가 같은 말이고,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배우는 건데, 첫 번째, 빠르기는 변화하고 방향이 일정하다. 그럼 뭐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죠?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이것에 해당된다. 됐죠? 빠르기는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 자이나카 같은 경우에는 빠르기가 증가하죠. 자꾸 빨라지잖아. 그치? 가만히 놔두니까 점점 빨라지잖아. 그치? 어찌됐건 방향이 안 변하지. 그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이죠. 세 번째, 네 번째가 자, 어떤 예가 있느냐?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변해요. 아까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나왔죠? 그렇죠.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이야. 즉,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건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등속 원운동. 그러면 등속 원운동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등속 원운동은 어떤 운동이라 그랬죠? 등속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냥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면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속 운동이나 등가속도 운동을 으로 하려면 무조건 뭐가 빠져 있는 거지, 여기? 직선이라는 말이 빠져 있으니까 직선 운동이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즉 방향이 안 변하는 운동은 직선 운동이어야 되는 거야. 다른 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른 건 안 돼. 그러면 이건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절대로 등속이나 등가속이 될 수 없어. 오케이.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모두 다 변하는 경우. 되게 많이 배우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통과에서 배웠던 포물선 운동. 그 다음에 그렇죠. 진자 운동.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죠. 진자 운동과 포물선 운동. 맞죠? 오케이. 자, 이제 이 내용을,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속도의 크기만 변하는 운동. 자, 자이나카 운동이라든가, 빗면에서의 물체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위치가 나와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0m, 0.3m, 자, 0.8m, 자, 여기 1.5m, 그 다음에 2.4m, 2.4m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시작합니다. 무슨 운동일까요? 네, 여기 있는 거 등속 운동이냐, 등가속도냐, 등속 원운동이냐, 포물선이냐, 진자 운동이냐. 무슨 운동일까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등가속도 운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속도의 변화를 일정, 와, 다 까먹었구나. 봐. 이거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얼마든지 변형돼서 나올 수 있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가속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했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델타 T분의 델타 T분의 델타 S 해서 델타 T의 제곱분의 델타 S. 그래서 제가 요식 설명해 드릴 때 한번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뭐가 일정하면 위치 변화량의 차이가 일정하면 다시 각 구간의 위치 변화량의 차이가 일정하면 그러니까 일단 구간 거리부터 0.3이죠? 구간 거리 얼마야? 0.5죠? 자, 구간 거리 얼마야? 0.7이죠? 여기 구간 거리 얼마예요? 0.9예요. 그러니까 구간 거리의 차이. 다시 구간 거리의 차이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구간 거리의 차이가 0.2m로 동일하죠. 이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시려면 여긴 지금 속도가 주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뭐를 한번 해봐요? 구간거리를 쭉 정해요. 구간거리 한 다음에 구간거리의 차이를 정해요. 구간거리의 차이가 같으면 뭐라고요? 등가속도 운동이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빈칸이 이렇게 많은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됐어요? 아니, 이게 빈 공간이 되게 많잖아. 대부분 제가 문제집을 편집할 때 좀 야속하리만큼 이렇게 공간이 없게 편집을 하는데 여기 붕 떠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할 곳인 거야. 뭔가를 할 곳.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체크해 두셔야 이런 얘기지.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네요. 하긴 뭐 호진 씨는 전형적인 이과 같긴 해요. 나쁜 말로 들리나요? 아니. 나는 전형적인 이과를 좋아해요. 예. 그럼 여기 등가속도 운동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해 두시자. 이해 가셨나요? 네.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마찰력이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어떤 뜻만 갖고 있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어떤 뜻만 갖고 있냐면 이거 가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뭐만 일정하다는 거 알아요? 네, 알짜임이 일정하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쵸? 이걸 막 오반해서 생각해서 이거 마찰력이 없으니까 일정하지 이러시면 안 돼요. 마찰력이 있어도 일정할 수 있어요. 그 마찰력이 일정하면 되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워드 바이 워드로 딱 요거까지만이다. 아시겠죠? 되셨어요? 응. 그죠? 워드 바이 워드가 아니라 워드 투 워드구나. 그죠? 그럼요. 호진 씨 그러면 안 되지. 요게 경섭씨 질문이에요. 경섭씨 다음에 보내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속도. 자, 갑니다. 속도의 방향만 변하는 운동. 여기서 경섭씨 뒷담화 까야겠다. 네. 아니, 저 친구 때문에 재밌는 얘기를 좀 했는데 저 친구가 계속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적해서 깨우는 수밖에 없어서. 네, 무슨 얘기 알죠? 자, 갑니다. 속도만 변하는 경우, 자, 원운동입니다. 물체가 원을 그리며 노는 운동. 등속 원운동이죠. 뭐는 일정하다고요? 딱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힘을 받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운동한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접선 방향이다. 이 그림만으로 물리1에 나오는 문제는 거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90도이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등속 원운동의 예 모르겠는데 선풍기 날개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대관람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뭐가 제외됐을 때, 힘이 제외됐을 때, 이미 제외됐을 때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 무슨 법칙? 관성의 법칙. 그쵸? 관성의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교과서에 써 있어요. 다시
물체를 등속 원운동 시키다가 실이 끊어졌을 때 접선 방향으로 나가는 거 가장 대표적인 관성의 법칙의 예다 이거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속도 크기 모두 변하는 운동으로 갑니다. 자, 뭐였죠? 아까 포물선 운동하고 진자 운동. 진자부터 가볼까요? 진자부터? 네. 자, 진자부터 가겠습니다. 자, 진자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요. 그림이 조금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자, A에서 O를 거쳐서 B까지. 자, A에서 O를 가는 동안에 속력 어떻게 되죠? 속력이 증가합니다. 양쪽 끝에서 속력이 0이고요. 양쪽 끝에서 속력이 0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맥시멈.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요. 아래로 내려오면서는 A에서 O로 가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속도 증가. 그 다음에 O에서 B로 가는 동안에는 속도가 감소. 뭐 이거 당연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자, 질문. 이게 뭐하고 다르냐면 탄성력의 탄성력에 의한 운동하고는 좀 다른데 양쪽 끝에와 5점에서 F 갑니다. F 어디가 제일 클까요? 알짜인 어디가 제일 커요? 응? 양쪽 끝이 제일 클까요? 정말이요? 뭘 정말이요? 똑같죠. 중력밖에 작용 안 할 건데 맞죠? 그럼 뭐가 변해요?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변하죠. 가속도는.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하고요. 가속도가 방향이 계속 변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짜임의 방향이 계속 변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짜임의 방향이 변하니까 그런 질문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요? 방향이 같아요?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요? 가속도가 같아요? 가속도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죠? 가속도는 안 같아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됐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 안 할게요. 자, 이거 뭐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 운동. 이렇게 오겠네? 맞지? 이렇게 오겠네? 맞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뭐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비스듬히 던져 올리면 수평 방향의 속도와 수평 방향의 초속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초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 방향의 속도는 연직 상방 운동. 그쵸? 다시 즉 이 수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 나누어서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그죠? 수직 방향은 무슨 운동하게 된다고요? 연직 상방 운동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 변한다고? 네, 그러니까 빠르기와 뭐가?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이해 가셨어요? 자, 이제 갑니다. 안 변하는 거 찾으세요. 이게 내신 문제 만들 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안 변하는 거 찾으세요. 네, VX 안 변합니다. 그죠? 변화 없는 것만 찾으세요. 그러면 변화 없는 거. 자, VX가 변화 없어요. 또? 응? 그렇죠. 단위 시간당 수평 이동 거리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또 알짜임. 그죠? 알짜임이 항상 어떻게 되나요? 알짜임이 mg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 거기 이제 단서가 뭐가 있죠? 공기에 의한 저항을 무시할 경우. 왜냐면 이제 빠를 때 공기의 저항이 크고요. 느릴 땐 공기의 저항이 작아요.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력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서가 알짜임이 일정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기 저항 무시. 오로지 중력만 작용할 때 뭐 이런 단서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신 문제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여러분들 되게 얄미워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얄미운 문제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력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운동의 법칙. 자, 운동의 법칙 들어가기 전에 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힘 F. 자, 첫 번째로 설명할 거는 뭐냐면 힘의 효과예요. 힘의 효과. 힘은 작용하면 뭐 어떤 효과가 있다? 힘이 작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모양이나 상태가 변화하거나 그 다음에 운동 상태가 변한다.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 자, 운동 상태에는 뭐뭐 있다고 그랬죠, 제가? 운동 상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만 있어요. 알겠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알겠죠? 운동 상태가 변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힘은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한다? 작용점. 이제 이 작용점은 왜 배우는 거냐면 작반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작반할 때 자꾸 이게 화살표 표시가 나오니까 작용점, 크기, 방향. 특히 물리원은 다른 건 안 나오고 작용점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힘의 단위. 표시 방법 다음에 힘의 단위. 힘은 어떻게 표시할 거냐? 힘의 단위가 뭐죠? 뉴턴. 자, 뉴턴은 우리가 F는 ma라는 식을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순서대로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치? 모르는 거지. 순서대로라면 모르는 거지만 이게 처음 나가는 게 아니니까 F는 ma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뉴턴이란 1kg의 물체에 뭐가 생길 때? 1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길 때 1뉴턴이라고 한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1kg의 F, 1kg 힘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kg의 물체,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의 무게. W는 mg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kg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9.8m/s 제곱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9.8N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래서 1kg F는 1kg 힘은 뭐라고요? 9.8N. 되셨죠? 이거를 1N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1N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힘의 합성. 힘의 합성 어떻게 배웠죠? 어떻게 두 개의 힘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평형 사변형법이 있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죠? 두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힘의 분해. 야, 이제는 대답 바로 나와야 된다. 그지?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 나오는 것 같아. 그지? 이 F를 이렇게 세타를 가지고 두 개로 분해했을 때 FX와 FY가 있어요. 자, FX는 얼마만큼이라고 그랬죠? F 코사인 세타만큼. 자, FY는요? F 사인 세타만큼. Got it? 오케이. 자, 힘의 평형이라는 건 뭐냐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자, 힘의 평형이라는 건 뭐예요? 힘의 평형?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F1이 있고, F2가 있고, F3가 있고, 그 다음에 F4가 있고, 이렇게 F4가 있고. 근데 힘의 평형이라는 건 뭐냐? 시그마 FI 했을 때 0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쵸? 합력이 0인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합력이 0인 걸 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다시 힘의 평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R자임. 그러니까 즉 합력이 0인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힘의 평형이다.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어떤 물체를 매달았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복잡한 건 보시지 말고 어떤 물체를 매달았는데 요렇게 됐죠? 요렇게 매달았어요. 근데 얘가 정지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지해 있단 말이지. 맞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힘의 평형 관계.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운동 상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정지 아니면 뭐야? 운동. 그죠? 그러면 힘의 평형 관계면 R자임이 0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힘이지? 이 물체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 물체의 무게가
뭐의 합이라고요? 양쪽 줄의 장력을 T1, T2라고 하면 T2의 합이다. 그 세 힘의 평형 이런 얘기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또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면 그게 이제 힘의 평형 관계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이제 뉴턴의 법칙들을 하나하나 요 힘에 대해서 배운 걸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몇 가지 안 되죠? 이걸 알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갑니다. 관성의 법칙. 제1법칙입니다.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일단 관성이 뭔지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관성의 법칙. 관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뭐를 유지하려는 성질?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쵸? 되셨나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인데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여기서 공을 집어넣으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 요 높이까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늘려서 어떻게 수평으로 해놓으면 이 높이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운동할 거다. 이걸 이제 관성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셨나요? 네, 그래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에 관한 설명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성도 관성력이죠? 힘이다. 그죠? 그래서 관성력에 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관성력은 스몰 f는 마이너스 ma 이렇게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m이 뭐예요? m이 물체의 질량. 그러니까 관성력을 받는 물체의 질량이에요. 알겠죠? 자, 물체의 질량. 그 다음에 A는 뭐죠? A는 뭐예요? 물체 개 가속도. 물체 개의 가속도. 그러면 물체 개가 받는 R자임의 방향과 같죠? 다시. 물체 개가 받는 R자임의 방향과 같죠? 뭐가? 물체 개의 가속도가. 알겠죠? 그러면 물체 개가 받는 R자임의 어떤 방향? 이란 뜻이에요. 어떤 방향? 그렇죠. 반대 방향. 물체 개가 궤 R자임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합니다. 이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버스 안에서. 역정익송 중에 버스 안에서가 있는데. 하여튼. 자. 되게 뜬금없죠. 미안해요. 자, 뭐가 생긴다면, R자임이, 오른쪽으로 생겼어요. 알겠죠? R자임이. 근데 얘가 맨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R자임이 오른쪽으로 생겼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죠. 네,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 이 안에 원래 이렇게 매달려 있는 뭐가 있었어요? 손잡이가 있었어요. 이 손잡이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맞죠? 되셨나요? 이게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방향으로, 자, 뭘 받았다는 뜻이에요? 스몰 F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관성력을 받았다는 뜻이죠. 즉, 이 물체 개의 R자임의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쓸데없이 되게 어려운 걸 하나 넣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그림에서 쓸데없이 어려운 거 넣어놨으니까 그림에서 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물체의 무게가 있고요. 그죠? 물체의 무게가 있고요. 무게가 있고 mg. 그 다음에 장력 뭐가 있어요? 장력 t가 있어요. 장력 t. 그러니까 여기서 힘의 평형 관계가 뭐라고요? 장력 t하고 물체의 무게하고 관성력의 합으로 얘가 요만큼의 각도를 유지해서 쭉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관성력이 작용하는 동안. 그러면 관성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얘 다시 어떻게 되게? 그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거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해갔어요? 그런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만 필요하고 왼쪽 그림은 A 그림은 필요하지 않아요. B만 필요하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첫 번째 힘의 평형에 관한 내용. 자, 어떤 물체가 아까 요거죠? 요거? 어떤 물체가 줄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뭐하고 평형 관계다? 물체의 무게와 장력이 평형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맨 밑에 그림도 사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넘어갈 건데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이거예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접촉면에 수직하게 뭘 받게 돼 있어요? 수직항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이 물체의 무게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뭐하고 이 접촉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수직항력. 접촉면에 수직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 수직항력. 예를 들자면 이게 비탈면에 있으면 비탈면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으면 무게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수직항력의 방향은 뭐야? 수직항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수직항력이라는 건 무조건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네, 어찌됐건 다시 이렇게 어떤 물체를 어떻게 해요? 지면에 놓아두면 뭐와 뭐가 평형관계라고요? 물체의 무게와 수직항력이 평형관계예요. 아시겠죠? 이거 왜 설명하는 거냐면 좀 이따 배울 작용반작용에 말로 풀어서 쓰는 문제 있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다 배운 우리 오케이. 자, 갑니다. 무게와 수직항력,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해봐요. 무게가 뭐예요? 그렇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그쵸? 수직항력은요? 지면이 물체를, 그죠? 물체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목적과 같은 두임, 평형관계. 그죠?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자, 안 좋아. 그죠? 자, 갑니다. 운동의 제2법칙 갑니다. 힘과 가속도의 법칙. 자, 요 페이지는 여러분들한테 넘길게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 14페이지. 요 페이지는 여러분들한테 넘길게요. 되셨나요? 그럼 딱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하나를 설명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시간과 속도와의 그래프인데요.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A 그래프가 있고, 뭐 B 그래프가 있다. 요렇게. 되셨나요? 같은 물체의, 첫 번째.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FA와 FB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못 넘어가죠. 설명을 하기 시작해야지. 자, 같은 물체에 요게 이제 결과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를 보고 같은 물체에 작용한 어떻게 해요? FA와 FB 중에 누가 더 큰 걸까요? 그렇죠. FA가 더 큰 거죠. 왜냐면 같은 물체라는 뜻은 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질량이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과 속도와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라고요? 그렇죠. 가속도. A 라지 A, 이 그래프는 A 라지 B란 말이야. A 라지 A와 A 라지 B 중에 지금 어느 게 크다고? A 라지 A가 지금 A 라지 B보다 크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R자임이 누가 크다고요? 앞에 게 크다 이거지. 되셨나요? A가 더 크다. 가리? 두 번째. 같은 힘이 작용할 때 됐죠? A 라지 A하고 A 라지 B 중에 지금 A 라지 A가 더 큰 거니까. 됐죠? M 라지 A하고 M 라지 B 중에 누가 더 크다? M 라지 B가 더 크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Got it? 오케이. 그렇다면 요거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이제 13, 14페이지를 넘어가도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사실 이것도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옛날에 6차 같은 경우엔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거든요.
요즘은 요 정도면 충분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운동의 3법칙입니다. 자, 운동의 3법칙. 자, 작반의 법칙이에요. 작용반작용의 법칙. 그죠? 작반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반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꼭 항상 비주얼로 설명하는데, 원래 이제 비주얼 강사잖아. 자, A라는 애가, 미안합니다. A라는 애가 어떻게 한다고요? B라는 애를 뭐뭐 하는 힘. 그러니까 F, AB죠. 그러면 이걸 작용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요? 무조건 반작용이 존재한다. 그죠? 무조건 반작용이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왜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이려면 첫 번째 조건이 크기가 같은 두임이다. 그렇죠? 크기가 같은 두힘이다. 두 번째, 그죠? 방향이 반대인 두힘이다. 방향이 반대인 두힘이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 잘 대답 못할 걸? 어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험 문제를 낸 학교를 봤는데 되게 웃기게 굉장히 많은 학생이 이게 서술형 1번인가 2번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이 못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반에서 한두 명밖에 못 맞았대. 이게 뭘까요? 동일직선상 또는 동일작용선상. 알겠죠? 그래서 동일작용선상의 두힘. 됐죠? 동일작용선상의 두힘.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작용, 반작용은. 그렇죠? 그리고 식으로 나타내면 그래서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임이니까 FAB는 그렇죠. 마이너스 FBA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복습할 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운동의 제1법칙은 뭐라고요? F가 0일 때, F 알짜임이 0일 때. 두 번째는 F 알짜임이 0이 아닐 때. 세 번째는 F, A가 B를 뭐뭐 하느냐면 마이너스 FBA. 이게 작반. 식으로만 설명하면 그랬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자, 잠깐만. 그럼 이게 평형하고 관계를 물어보는 게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걸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말로 물어봐요. 기니디 예문으로. 자, 평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어떻게 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크기가 같은 두임이고 방향이 반대인 두임이고 동일직선상의 두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뭐가 없다고요? 어떤 C라는 물체를 A라는 애가 B라는 애가 그래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일직선상의 두임. 그러니까 전혀 조건이 다르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공통점은 이렇게 세 개가 공통점이야. 그러면 차이점만 기억하면 되잖아. 차이점. 맞죠? 차이점. 자, 평형 관계는 식으로 했을 때 FR자임이 얼마인 거? 0인 거라 그랬어. 근데 얘는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뭐라고요? 네, 이거 1로 넘기면 0 아니잖아. 맞죠? 작용하고 반작용 넣으면 어떻게? 합력이 나오거나 2배가 되거나 0이 되거나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전혀 합력을 계산할 수가 없다. 왜 합력을 계산할 수가 없냐면 요 힘의 평형에서 기억해봐요. C라는 물체에 AB가 작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작용점이 하나여야 합력이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작용점이 뭐야? 서로 다른 물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합력이 계산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합력이 계산 불가능하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예로 가서 뭘 할 거냐? 꽃병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와우. 장난 아니죠? 꽃병에 관한 설명? 됐죠? 상자 위에 꽃병. 예. 이제 지면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요? 상자가 있고
그 위에 꽃병이 있어요. 그죠? 꽃병이 이렇게 꽃병이 있어요. 됐죠? 자,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상자의 무게, 꽃병의 무게,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꽃병의 무게가 뭐야? 꽃병의 무게가 1번. 됐죠? 꽃병의 무게가 1번.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누르는 힘? 꽃병이, 그렇죠. 상자를 누르는 힘. 그죠? 얘가 2번. 근데 2번은 왜 생겼죠? 다시. 2번은 왜 생겼을까요? 1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 우리나라 말로 다 써놓으면 어렵다는 거지, 그냥.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별게 없단 말이야. 자, 2번은 좀 다시 써줄게. 이 무게 있고요. 이 무게 있어요. 그쵸? 맞죠? 그러면 이 지면에서 여기는 단순히 얘가 뭐 1번, 얘가 2번 그러면 이 파란색은 1 플러스 2여야 되는 거야. 맞지? 맞아요.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작반을 마구 여러 가지 말로 바꾸어서 문제를 내면 어려워한다 이거지. 아이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은 꽃병의 무게야. 그리고 2번은 뭐야? 2번은 꽃병이 상자를 누르는 힘이야. 그러니까 1번은 꽃병의 무게니까 그걸 우리나라 말로 쓰면 뭐라 그래? 지구가 꽃병을 그렇죠. 당기는 힘.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문제 풀겠다 이거지. 알겠지? 2번은 뭐야? 꽃병이 상자를 누르는 힘. 이래버리니까 분명히 1번과 2번의 크기가 똑같고 근원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로 꽃병이 상자를 누르는 힘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쵸? 그러니까 이의 작용 반작용은 아니면 이의 평형관계에 있는 힘은 이러면 문제가 된다 이거지. 됐죠? 그러면 자 이의 작반은 뭐예요? 상자가 꽃병을 떠받치는 힘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게 뭐야? 상자가 꽃병을 F로 떠받치는 힘 그게 3번인 거지. 그게 3번인 거지. 됐어요? 그러면 2번과 3번은 무슨 관계라고요? 작반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무슨 관계라고요? 작반이에요. 잠깐만.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 꽃병을 떠받치는 힘이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꽃병의 무게를 이겨내고 있는 것도 뭐지? 3번이지. 그걸 우리나라 말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상자면이, 그죠? 상자의 윗면이 꽃병을 떠받치는 힘 이렇게 되잖아. 그럼 걔는 누구하고 평형관계야? 그쵸? 이제 거기서 평형관계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평형관계이려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꽃병을 당기는 힘과 작반이어야 되니까, 평형관계여야 되니까 목적어를 그대로 놔두고 상자의 윗면이 꽃병을 떠받치는 힘 그러면 수직항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밑에 거 설명 안 하고 있죠? 잘 생각해봐. 이거 빼고 여기 지면이라고 생각하면 맞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그거를 생각하시고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알겠죠?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생각해갖고 내려와야 된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상자의 무게가 4번이래요. 얘가 4번. 됐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상자가 지면을 누르는 힘.
이게 5번이에요. 5번. 5번. 됐죠? 그 다음에 6번은 이거네요. 얘가 6번이에요. 되셨나요? 됐죠? 일단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 말고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위에 걸 뭐라고 했어요? 위에 걸 라지 F 1번을 그죠? 4번을 뭐라고 했어요? 스몰 W 그죠? 4번을 스몰 W 되셨나요? 그러면 1번과 4번의 합이 6번이죠. 아까 설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수지강력은 자, 상자의 무게와 뭐의 합이라고요? 꽃병의 무게의 합이죠. 맞죠?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꿔볼게요. 6번을. 6번이 뭐야? 지면이 상자를 상자와 꽃병을이라고 안 써준단 말이야. 지면이 상자를 떠받치는 힘. 아시겠죠? 이건 누구와 평형관계일까요? 평형관계에 우리나라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상자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요. 가 아니라 그럼 이제 거기서 끝이잖아. 상자가 지면을 아닌데요? 그죠? 왜냐면 이거 작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상자와 꽃병의 무게의 합, 그죠? 또는 상자 무게와 꽃병 무게의 합, 그죠? 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 하나만 알면 이게 안 헷갈릴 수 있다고요? 이거. 아시겠죠? 네, 저거만 명심하시면 안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주로 그래서 이것만 물어봐요. 아시겠죠? 주로 이것만 물어봐요. 오케이. 아니 요식, 요 빨간식. 자, 운동방정식 갑니다. 운동방정식.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운동방정식. 자, 갑니다. 자. 제일 많이 쓰는 방식,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예전에 요 땡땡탑이라는 문제집에서 제안한 요 내용이에요. 한 물체로 간주하기. 그러니까 한 물체로 간주한 다음에 무조건 뭐부터 알아내? 가속도부터 알아내는 거야. 근데 원래는 이게 운동 방정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 물체로 간주하고 알아내기. 뭐 이런 얘기지. 네. 요즘에 왜 내가 이런 말을 막 해도 되냐면, 경섭이 얘기도 말. 이거 전부 다 링크 걸고 오픈 안 할 거예요. 링크 걸고 오픈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꾸 오픈을 했더니 무슨 문제가 또 하나 발생했냐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만두진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목요일 진도하고 일요일 진도가 있는데 일요일 내가 찍어서 일요일 애들 때문에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올렸거든요. 근데 목요일을 빠져버려. 이 일이 벌어져서 내가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각 학원별로 카톡방을 다 만들어가지고 왜 그 카톡에만 올리냐면 지금 이게 내가 뭐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자, 갑니다. 운동방정식. 첫 번째, 제일 쉬운 거부터 가죠. 자, 하도 많이 해서 A, B가 있고요. 앞에가 3kg짜리고요. 뒤에가 2kg짜리. 그런데 내가 얼마로 밀어주냐면 20N 이렇게 밀어줍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한 물체로 간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속도가 하나라는 뜻이죠. 가속도가 하나야. 이게 통째로 하나의 가속도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속도 먼저 구한다는 거죠. 가속도 A는 어떻게 해요? 라지 M분의 F. 여기서 F는 알짜힘이에요. 알짜힘. 알겠죠? 여기서는 알짜힘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외력이 하나니까 알짜힘이 아니지만
여러 개의 힘이 나오는 오른쪽으로 보면 여러 개의 예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알짜 힘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지 M은 뭐야? 각각의 질량의 합이죠.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3kg짜리 물체, 2kg짜리 물체, 그 다음에 20N이니까 얼마예요? 5kg에서 4m/s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나중에 운동 방정식을 문자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운동 방정식 문자로 뭐 해줬다면 문자로 그거 뭐라 그러죠? 증명해 줬다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문자로 증명해 주시면 그거는 문자로 서술형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자로 서술형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겨울방학 때는 내가 왜 문자로 서술형으로 해드렸잖아요. 지금은 그걸 안 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네. 자, 갑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 뭐 23, 2 이런 거 안 넣고 다 문자로만 숫자를 하나도 쓰지 않고 증명해주면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한번 해드려야 돼요. 아셨죠? 특히 어떤 게 노답이냐면 저기 지금 오른쪽에 세 번째 거하고 끝에 맨 끝에 네 번째 거 있죠. 이걸 문자로 해서 장력 서술형 이렇게 나오면 노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한테 꼭 얘기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쉽게 푼다 이렇게. 알겠죠? 가속도를 구했어요. 알겠죠? 가속도를 구했어요. 자, 갑니다. FA 대 FB는 얼마일까요? 원래 그래요. 원래 MA 스몰 a 대 MB 스몰 a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속도가 똑같아서 이거 R자임의 B가 몇 대 몇이라고요? 지금 3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빠르게 문제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전체가 5죠. 그쵸? 그러면 FA는 얼마라고요? FA는 20N의 5분의 얼마요? 3. 그죠? 그럼 얼마요? 12N. 됐죠? 근데 이걸 다르게 풀 때 원래는 어떻게 풀었어요? 우리가 M 라지 A 스몰 a 이렇게 풀었었죠. M 라지 A가 3kg이고요. 가속도가 4m/s 제곱이니까 12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걸 앞으로는 어떻게 푸셔도 된다고요? 이렇게 푸셔도 되는 거죠. 되셨나요? 아주 빠르게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조금 빠르게 계산하시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첫 번째부터 빈칸 채워봅시다. 자, 외력 얼마라고요? 20N. 물체의 가속도 얼마예요? 4m/s 제곱. 거기에다가 곡칸에다가 요거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알짜임 뭐 넣어야 돼요? 알짜임 요거요, 요거. 요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려준 요거는 뭐라고요? 이제 문제 풀 때 빠르게 써먹는 방법. 거기 칸에 넣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FB는 얼마예요? FB는. 그러면 그 칸에 넣으려면 FB는 얼마예요? MBA. 됐죠? 그럼 얼마예요? 2kg 곱하기 4m/s 제곱에서 얼마? 8N. 이렇게. 됐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 FBA라는 건 뭐예요? FBA. B가 A를 미는 힘.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B가 A를 미는 힘을 구하세요. 그러면 B가 A를 밀었으니까 A라는 물체에 작용점이 존재하는 이런 힘이죠. 맞죠? 근데 이걸 알 수가 있느냐? 외부에서 내가 F를 이렇게 줬는데 B가 A를 밀어? 말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쵸? 맞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A라는 물체만 생각해봐. A라는 물체만 생각하면 이 물체에 F가 어느 방향으로 존재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B가 A를 미는 힘이 존재해야만 그쵸? FBA가 존재해야만 얘가 R자임 FA가 나오는 걸 거 아니야. 근데 R자임 FA가 얼마랬어? 12N이래 그랬거든. 근데 외력이 얼마라고? 20N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FBA는 얼마라고? FBA는 그렇죠. 8N이거든. 이런 얘기지. 맞죠?
A라는 물체만 보면. 그래서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을 동시에 알고 계셔야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위의 그림이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되셨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가만히 보니 B라는 물체를 또 B라는 물체만 따로 생각하면 이런 거야. 뭐만 받아요? 힘을? 한 가지만 띡 받죠. 그게 결국 FR자인 것 같죠? 근데 이 값이 얼마예요? F? 누가 밀어준 거야? A가 밀어준 거잖아. A가 B를 밀어주는 힘은 FB와 같다. 그죠? FB는 따로 구하는 거란 말이야. 얼마? 8N 구해놨잖아. 이게 아니라 FAB 때문에 이게 생긴 거잖아. 맞죠? 그럼 왜 작반관계냐? 얘가 8N이야. 즉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를 8N으로 밀어줬더니 B라는 물체가 A라는 물체를 8N으로 밀잖아. 이해 갔지? 그래서 얘가 작반 문제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네. 마이너스 8N이라고 꼼꼼하게 따지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따로따로 그리지 않았을 때는 얘하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이제 따로따로 그렸으니까 그렇게 안 쓴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 벡터 표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스칼라 표시만 하고 있는 거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굿 퀘스천. 오케이? 자, 그래서 오른쪽에 오른쪽에 두 개 해보죠. 자, 16페이지, 17페이지의 빈칸을 연필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한번 해보기. 오늘 집에 가서 복습 삼아. 알겠죠? 그러면 5분 일찍 끝내주는 대신에 한 20분가량 공부해야 될 걸 던져드릴게요. 한 20분 걸릴 거예요. 그거 다 쓰는데. 네?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번째 물체가, 네 번째 미확인 비행 물체가 막,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